가을의 문턱, 여행의 계절이 왔다. 너무 먼 여행지가 부담스럽다면 전국 어디서나 가볍게 찾아갈 수 있는 충청남도 천안으로 떠나보자. 사람의 발길이 드문 깨끗한 자연과 천천히 흐르는 시간의 맛이 있는 곳. 올가을 천안을 찾는다면 의외의 식도락 여행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 천안의 진짜 맛, 그 숨겨진 이야기를 꺼내본다. 천안의 명물이라면 사람들은 열이면 열, 호두과자를 떠올린다. 그렇다. 수십 년 역사를 자랑하는 호두과자 가게가 흔한 곳이 바로 천안이다. 달콤한 앙금과 굵은 호두알이 들어있는 호두과자는 천안의 명물임에 분명하지만 이것이 천안이 가진 맛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천안에 숨겨진 진짜 맛을 찾아온 곳. 교통의 중심지인 천안엔 마땅한 향토 음식이 없다고 알려져 왔다. 각 지방에서 올라온 수많은 음식에 눌려 향토 음식들이 발전을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 지역의 화려한 향토 음식들 사이에서 꿋꿋하게 살아남은 천안의 향토 음식이 있다. 메주를 빨리 쪄가지고서 봄철에 빨리 쪄가지고서 김치 국물에다가 버무려서 부뚜막에서 한 2, 3일 숙성시켜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익은 장이라고 해서 빠금장이라고 해요. 옛 문헌에 순창 고추장과 함께 맛이 제일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빠금장. 부뚜막에서 숙성시켜 먹는 발효식품인 빠금장은 된장과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맛을 가진 천안의 장이다. 콩을 무쇠솥에서 은근한 불로 6시간 푹 삶는 것이 빠금장 만들기의 첫 순서. 예로부터 장은 음력 정월 대보름 무렵에 담궜다. 그래서 이른 봄엔 된장이 부족한 집이 많았는데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이 빠금장이다. 빠금장은 메주를 직접 빻아 장을 만들었다고 해서 빠게장 또는 빰장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옛날 빠금장은 이제 김치 국물에다가 이렇게 버무려서 먹었으니까 시큼한 맛도 나고 약간 이제 김치국 끓였다는 생각이 그런 맛이라면 요즘에 담그는 빠금장은 이제 다시마 육수를 빼가지고 김치 국물 대신 다시마를 사용해가지고서 담그니까 약간 신맛은 없어지면서 담백하면서도 단맛이 많이 나죠. 구수하고 부드러운 콩을 네모나게 빚어 메주를 만든다. 틀에서 꺼낸 후에도 여러 번 손으로 어르고 다져서 모양을 만든다. 콩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두드리는 작업이다. 적당한 힘과 십수번의 손길을 거치고서야 메주의 모양이 제대로 잡힌다. 메주를 아까 틀에 넣었을 때 이렇게 설공설공 눌러주면은 얘가 마르는 과정에서 메주가 갈라지거든요, 형태가. 그래서 꼭꼭 눌러줘야 돼요. 누가 이 메주를 못생겼다 할까? 메주의 모양은 단정하다. 빠금장은 집집마다 만드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곱게 빻아낸 메주가루에 고춧가루와 양파를 섞거나 동치미 국물을 넣어서 사나흘 숙성시키는 방법은 동일하다. 빠금장은 여느 된장보다 덜 짜고 맛이 부드럽다. 냄새도 덜해 청국장의 강한 맛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알맞다. 우선은 메주를 잘 띄워야 되겠죠. 왜냐하면 얘는 간장을 빼지 않은 상태에서 숙성을 시켜서 빨리 먹는 거잖아요. 그렇고 소금량을 일반 된장보다는 좀 덜 넣어야죠. 적게 넣어야죠.
최근에는 대중적인 입맛에 맞춘 현대식 빠금장도 개발되고 있는데 톡 쏘는 동치미 국물 대신 부드러운 맛의 다시마 육수와 고춧가루를 넣어 만드는 것이다. 보통 된장은 소금을 넣어 숙성시키지만 현대식 빠금장은 간장을 넣어 1년 이상 숙성시킨다. 깊은 맛을 내면서도 염도가 낮은 것이 빠금장의 특징. 이제 맛을 내는 건 시간의 몫이다. 된장으로 할 수 있는 요리는 모든 빠금장으로도 가능하다. 된장을 먹으면 아 짜다 이런데 빠금장을 먹으면 심심하면서도 맛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맵지 않은 오이고추를 짧게 썰어 씨를 파낸다. 빈 그릇에 찐 단호박의 속과 호두, 달달한 조청을 넣는다. 마지막으로 숙성된 빠금장을 넣어 섞은 다음 고추 속을 꼭꼭 채운다. 아삭하고 고소한 빠금장 풋고추. 빠금장은 투박한 요리와 잘 어울린다. 2시간 동안 삶아 부드러워진 시래기에 빠금장을 넉넉히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 밑간을 한다. 좀 듬뿍 넣어줘요. 달궈진 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다진 마늘로 향을 낸 다음 빠금장 시래기에 멸치 육수를 조금 부어 볶는다. 얘가 졸아지면서 줄기에 간이 되니까 얘가 싱거워지거든요. 그때 조금 더 한 번 더 양념을 보충해 주는 거죠. 소금물에 미나리를 살짝 데쳐 찬물에 식힌다. 싱싱한 초록빛이 살아있는 미나리에 다진 마늘과 빠금장을 넣고 무치면 향긋한 미나리 향과 고소한 빠금장 맛이 어우러진 미나리 무침이 된다. 이번에 준비하는 빠금장 요리는 묵은지 등갈비찜. 등갈비는 정종에다가 생강을 넣고서 한번 핏물을 빼줘요. 그리고 묵은지는 한번 고춧가루를 물에 헹궈 가지고서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고. 먼저 씻은 묵은지에 다진 마늘과 빠금장을 발라 간을 한다. 등갈비 양념도 빠금장이 기본인데 입맛에 따라 잡냄새를 없애는 청주와 달콤한 조청 등으로 맛을 더한다. 육수가 이렇게 끓면은 이렇게 소볼 양념한 거를 얹어줘요. 중간에 가위집을 한번 넣어줘요. 이제 고기를 익히기 위해서 이제 고기가 밑으로 가고 얘로 위로 얹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등갈비가 익으면 붉은 고추와 파를 올려 마무리한다. 빠금장으로 맛을 내는 장떡도 있는데 양파와 감자를 갈아 찹쌀가루, 빠금장을 섞어 만드는 부침개다. 감자와 양파를 섞으면 맛도 좋고 갈변도 방지할 수 있다. 장떡하면 고추장을 많이 연상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고추장 대신 빠금장을 넣을 거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빚은 다음 살짝 볶은 애호박을 넉넉히 얹어서 모양을 낸다. 무쇠팬에 기름을 두르고 무로 문지르면 기름이 고루 발려서 반죽이 쉽게 들러붙지 않는다. 3분의 2 정도 익을 때까지 뒤집어 주지 말아야 돼요.
아랫부분을 충분히 익힌 다음에 뒤집어주면 고명으로 얹은 호박의 모양과 색을 잘 살릴 수 있다. 일반 전보다는 약한 불에서 좀 오랫동안 익혀줘야 돼요. 왜냐면 감자에 아무리 감자를 갈았다고 해도 그 설광설광한 감자의 그 식감을 잡아주려면 좀 더 많이 익혀주는 게 좋겠죠. 물을 전혀 넣지 않아 차지고 진한 맛이 나는 빠금장 장떡. 콩가루를 묻힌 부추와 가지를 숨이 죽을 만큼만 살짝 찐다. 부추는 향이 강하고 가지는 보라색 색소가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호박에 보라색 색이 엉성하게 되고 하면 식감도 떨어지고 향도 그렇고요. 고소한 콩가루로 버무린 부추 가지찜. 여기에 빠금장 소스를 찍어 먹으면 간단한 별미가 된다. 익으면은 그때서 이제 나머지 야채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마늘을 넣고 빠금장의 가장 대표적인 음식은 역시 구수한 빠금장찌개. 빠금장은 일반 된장보다도 나트륨이 적어요. 그래서 저염식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일반 된장보다도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저는 빠금장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름은 생소하지만 완성된 음식들은 된장으로 만든 그것들을 떠올리게 한다. 채소든 육류든 잘 어우러지고 익혀도 좋고 생으로 얹어 먹어도 그만이다. 된장과 닮아 친근하면서도 숙성 과정을 한 차례 더했으니 그 맛이 어떨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빠금장 요리. 구수한 빠금장과 좋은 솜씨가 만나 한 상 넉넉히 차렸으니 젓가락이 바빠진다. 본 재료의 맛은 살리면서 양념의 역할을 훌륭히 해내는 빠금장이다. 어제 했어, 어제 그저께 한번 했어. 빠금장은 깊은 맛은 덜하지만 이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염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짜지 않으면서 쉽게 먹을 수 있고 좀 신선한 맛을 원하는 사람한테는 이 빠금장이 또 의외로 되게 잘 먹고. 빠금장에다가 집에서 띄우잖아. 두부 좀 썰어놓고 그 이제 우렁 토종 우렁 그걸 냉동시킨 거 그거 넣어가지고 그거 찌개해서 먹고. 그 쌈장도 그걸로 해가지고 뭐 고추 찍어 먹고 그렇게 해주면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천안의 두 번째 토속 음식 재료는 이곳에서 만날 수 있다. 이번에는 물에서 건진 천안의 맛. 넓은 바다에서 건진 싱싱한 해산물들 사이에 그 주인공이 있다는데, 작고 여린 민물새우, 새뱅이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새우는요, 무 넣고 짜박짜박 지져도 맛있고, 모든 찌개에 얼큰하게, 뭐 매기 매운탕이나 이런 데 넣는데도 이 민물새우 들어가면 맛있어요. 각종 뭐 매운탕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딱 익으면 빨개져가지고 탱글탱글해요. 그래가지고 맛있어요, 이 새우는. 민물새우는 가을에 나왔다가 김장철에는 인기가 아주 진짜 좋아요. 주로 서식하는 데는 깊은 물이 아니라 얕은 쪽에서 다녀요. 물가 따뜻한 쪽에. 그리고 이제 수초나 이런 어떤 먹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깊은 물에 있는 게 아니라 가생이 쪽에 많이 있으니까 주로 그쪽으로 다 많이 나와요. 젓갈로 많이 먹는 토하의 다른 이름이기도 한 새뱅이는 주로 시골 도랑물에서 잡힌다. 새뱅이는 청정한 물에서만 자라는 귀한 새우인데, 소쿠리에 솔잎을 깔아 바위 틈이나 수초 주변에 넣었다가 2~3시간 뒤에 꺼내면 새뱅이를 건질 수가 있다. 하지만 그 양이 적어 한 끼 별미로 맛볼 수 있는 정도다.
새뱅이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주로 많이 먹는 새우인데 다른 새우에 비해 껍질이 투명하고 단단하다. 낡았는데 지금은 뭐 잡기가 힘드니까 달라는 사람은 많고 줄 양은 부족하고 그래요. 새뱅이는 바다 새우보다 작지만 단맛이 월등히 뛰어나서 요리에 이용하면 달콤한 맛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지금은 이렇게 연못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웅덩이 있죠? 그런 데서 새우가 많이 살았죠. 그래서 잡아다가 매운탕 끓이고 조림해 먹고 부침개 해서 먹고. 그 값도 다른 민물 새우에 비해 월등히 비싼데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못 먹는다는 새뱅이의 맛은 어떨까? 먼저 나박나박 썬 무와 새뱅이를 듬뿍 준비한다. 여기에 데친 우거지도 넉넉히 올린다. 색감을 살리고 칼칼한 맛을 내는 고추도 썰어 넣고 깊은 맛을 더할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풀어 끓인다. 그 자체만도 새뱅이만으로도 이렇게 단맛이 구수하고 단맛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재료가 안 들어가도 맛있죠. 이것이 바로 천안의 두 번째 토속 음식 새뱅이찌개다. 얼큰하면서도 시원한 새뱅이찌개에 수제비를 넣어 먹는데 칼칼하고 개운한 국물과 쫀득한 수제비의 식감이 아주 잘 어울린다. 밥 반찬으로도 훌륭하지만 수제비를 넣어 한 그릇이면 든든한 한 끼가 되는 요리다. 새뱅이찌개와 비슷한 듯 다른 맛을 내는 새뱅이 조림도 있다. 찌개와 재료는 거의 비슷하지만 물을 조금 넣어 양념에 졸여 먹는 음식이다. 찌개와 조림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고추장. 새뱅이 조림엔 일반 고추장보다 구수한 맛을 내는 보리고추장을 사용한다. 보리고추장은 이제 매운탕에도 물론 많이 끓여 먹지만요. 일반 이제 쌈장 할 때 된장하고 섞어서 쌈장도 만들고요. 또 이렇게 나물 무칠 때 봄나물 이제 뭐 냉이나 미나리 그런 거 무칠 때도 좋고요. 또 고추잎 날 때 고추잎도 나물로 무쳐도 참 맛있어요. 새뱅이는 찌개로 가장 즐겨 먹지만 그 달콤한 맛을 잘 살리는 조리법은 따로 있다. 바로 새뱅이 부침개. 부추와 애호박을 썰어 넣고 반죽을 만든다. 식감을 좋게 하기 위해 새뱅이의 수염과 뿔은 제거한다. 평범한 부침개 재료에 손질을 마친 새뱅이를 넣기만 하면 전혀 색다른 맛의 새뱅이 부침개가 되는 것이다. 먹음직스러운 빛깔과 맛을 위해 고추장을 조금 넣어도 좋다. 비록 작은 새뱅이지만 그 달콤한 감칠맛은 상 하나를 충분히 채우고도 남는다. 풍성한 새뱅이 요리에 미리 담궈둔 새뱅이 젓까지 더하니 밥도둑이 따로 없다. 천안의 맑은 물이 선물해준 밥상. 그 깨끗한 맛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다. 새뱅이는 천안 토박이들에겐 어린 시절 추억의 맛이기도 하다. 금세 뚝딱 비워지는 밥그릇. 이 빈 밥그릇이 새뱅이의 맛을 대신 설명한다. 예, 저는 장떡을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비 오는 날, 저 힘들게 일하다가 저기 하면 출출할 때,
장떡에 막걸리 한 사발 먹으면은 기분도 좋고 장떡 맛도 나고 그렇습니다. 새벽이라는 건 아주 옛날 전통 음식이라 바다에서 잡는 것 같다고 민물 저런 데서 잡는 거거든. 그래 옛날부터 어른들 말씀이 제일 좋은 음식이라고 했어요. 천안. 그 이름처럼 하늘도 편하고 땅도 편하고 더불어 사람도 편한 곳. 천안에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와 즐거운 맛이 기다리고 있다. 하늘이 높아지고 맑은 바람이 부는 계절. 맛있는 기대를 품고 천안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